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탄저병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 잘 자라던 고추가 어느 순간 열매에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결국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개 안 보입니다. 조금 생겼네, 약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저병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처럼 비가 반복되고 습도가 높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하루 사이에도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는 탄저병이 발생하면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어떤 방제 방법이 좋은지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발생한 병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어떤 고추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반면 어떤 고추는 탄저병 피해를 크게 받을까요? 문제는 병원균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균을 받아들이는 식물의 상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탄저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식물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탄저병이란 무엇일까요? 탄저병은 곰팡이성 병해입니다. 주로 탄저병균에 의해 발생하며 고추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고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색 또는 검은색 반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반이 점점 커지고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면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썩은 부위가 형성됩니다. 습한 조건에서는 병반 표면에 주황색이나 분홍색의 포자 덩어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포자는 다시 주변 열매로 퍼지는 새로운 감염원이 됩니다. 즉, 탄저병은 단순히 열매 하나가 썩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의 감염 부위가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탄저병은 왜 발생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탄저병이 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비 자체가 탄저병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탄저병이 발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균입니다. 탄저병균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높은 습도와 잦은 강우는 곰팡이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빗물은 병원균 포자를 튀겨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잎과 열매 표면이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물의 상태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피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한 상태인지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진 상태인지에 따라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탄저병이 발생할 때 식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도 병원균이 들어오면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과 열매 표면에는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구조가 있고 세포 내부에는 병원균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면 이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처럼 장마가 계속되고 고온 다습인 날씨에는 토양은 과습해집니다. 뿌리는 산소 부족을 겪고 잔뿌리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잎과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식물 내부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온 다습이 환경이 이어지고 탄저병균이 침입하면 식물은 병원균과 싸울 힘이 부족해지고 피해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비를 맞고 비슷한 방제를 했는데도 왜 어떤 농가는 피해가 크고 어떤 농가는 상대적으로 잘 버틸까요? 단순히 약을 잘 쳤기 때문일까요? 물론 방제 시기와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병원균을 없애는 관리와 함께 식물이 병원균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관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때도 비슷합니다. 감기에 걸린 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관리와 함께 병을 견딜 수 있는 식물을 만드는 관리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가에서 주로 해왔던 탄저병 관리 방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식물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관리가 필요할까요? 탄저병이 단순히 병원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탄저병은 탄저병균이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같은 밭에서도 어떤 고추는 탄저병을 견디고 어떤 고추는 빠르게 피해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이 병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차이입니다. 식물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잘 버티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온으로 수분 손실이 커지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식물은 병원균에 대응할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약해진 식물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여기부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병에는 어떤 성분이 좋다,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의 회복 과정은 하나의 성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고 조직을 유지하고 스스로 방어 체계를 작동시키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물이 회복을 시작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병이나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뿌리가 약해지고 잎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느려지면 식물은 방어를 하고 싶어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에너지 대사입니다. 인산은 식물의 에너지 전달 물질인 ATP와 관련되어 있으며 뿌리 생장과 세포 분열, 새로운 조직 형성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산은 식물이 다시 생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에너지와 양분이 제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너지와 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식물 내부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추 재배에서 장마 이후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해지고 뿌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앞에서는 갑자기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뿌리의 흡수 능력과 잎의 증산 사이에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리는 기공 조절과 수분 균형, 식물체 내 물질 이동에 관여합니다. 즉, 식물이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식물이 회복한 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회복한다 해도 조직이 약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외부 환경과 마주합니다. 강한 햇빛, 높은 온도, 습도 변화, 병원균의 침입 등 여러 조건을 견디어야 합니다. 규산은 식물 조직 강화와 환경 스트레스 대응과 관련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규산은 식물이 외부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황을 병을 억제하는 성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 안에서 유황은 단순한 방제 성분이 아닙니다. 유황은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같은 황함유 아미노산의 구성과 관련되고 글루타치온 같은 황산화 물질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즉, 유황은 식물이 스스로 방어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황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황은 원소황이라고 하는데, 원소황 형태는 식물이 바로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며 토양 환경에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황 함유량이 높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 즉 황산염 형태로 공급이 되는가. 여기서 황산염은 이온 형태입니다. 이 형태로 공급되는가입니다. 다섯 번째, 세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장을 돕는 성분입니다. 공소는 식물의 세포벽 형성과 생장 과정에 관여하는 미량 요소입니다. 식물의 새로운 잎과 조직을 만들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소는 이런 생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흡수한 영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했다고 해서 모두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소는 식물 생장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리부대는 이러한 질소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미량 요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성분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회복할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분과 양분 이동이 안정되어야 하며 조직이 튼튼해야 하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가의 관리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발생한 뒤 무엇을 뿌릴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식물이 약해졌는지 원인을 찾고 식물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관리가 함께 필요한 생각합니다. 물론 병이 발생하면 방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물을 만드는 관리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농사는 병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견딜 수 있는 작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사의 방향은 병이 생길 때마다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식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균을 막는 관리와 함께 식물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수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예방 중심의 농사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경험의 원리를 더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